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수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강좌 이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양적 관계라고 얘기하면 다 킬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킬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라는 얘기지, 너 못 풀어, 이런 문제들은 아니거든. 근데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이쪽 부분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게 되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학 공부를 여기에 집중하면은 이게 계산 문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 문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해, 이런 현상이야. 그리고 풀 줄 아는데,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는데, 풀 줄 아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아예 풀어보지 않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지? 예, 풀어보지 않는 게 낫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 볼 때는 시간이 남아. 여러분들이 두 문제 있죠? 양적 관계라는 문제랑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문제, 여기까지 두 문제 빼고 18문제 풀 때는 시간이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은 좀 방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좀 좋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 야, 간단하게 이제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 또 하나 얘기했던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두 유형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자체를 버리면 안 돼.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계수를 이용하는 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적인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하긴 할 건데, 기출문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자, 그럼 시작할게. 자, 첫 번째 뭐냐면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이 화학 반응식 꾸미기가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 이건 안 할게. 뭐 개수를 맞추고, 이거는 근데 필요하긴 하죠. 두 군데에서 필요하지. 여기서 화학 반응식 꾸밀 때 뭐 화학식을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반응 물질과 생성물 개수를 맞춘다는데, 이 개수를 맞추는 게 누구란 얘기야? 원자수를 맞춰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 왜 중요하다는 얘기했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뭐야? 개수 맞추는 문제가 있죠. 이때 개수를 맞출 때 두 가지가 필요하지. 한 가지, 첫 번째 뭐야? 산화 환원을 이용한 이동하는 전자수가 같다라는 거 같고, 전자수를 이용하는 거, 이게 산화하는 개념. 두 번째는 뭐야? 수소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 들어가 있든가 H2O가 들어가 있지. 뭘 맞춰라는 얘기야? 원자수를 맞춰라.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산화, 환원, 계수 맞출 때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원자수 맞추는 미정계수법,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 1로 놓고 푸는 거 있죠? 분자식 하나를 1로 놓고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들어가고 사용되니까 연습해. 무조건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요 정도만 얘기할게. 계수 맞추고, 여러분 상태를 표시하는데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할 때 밀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 밀도라는 건 뭐야?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을 쓰는데, 이때 밀도를, 누구의 밀도를 알려주냐면은 기체의 밀도를 알려준단 말이야. 기체의 밀도를 알려주니까 액체나 고체일 때는 빠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 표시할 때 상태를 확인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 여러분들. 작년 아니지만 재작년에도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풀어라, 이런 문제들이 좀 필요했으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연습들을 좀 하고. 자, 요 정도만 얘기할 거고. 자, 이제 들어갈게. 아까 계수가 어떤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계수가 어떻게 니네가 풀어갈 거니, 이런 얘기인데, 자, 계수비는 일단 여기 써놓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있으니까 잠깐 볼게. 이 계수의 의미는 반응하는 무슨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몰수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고, 비야 다. 비율을 다 얘기하는 거야.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하는 계수는 결국 원자수비가 계수비, 원자수 같게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몰수비, 생성물의 몰수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야? 결국 이거는 뭐야? 실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분자수비가 되더라. 분자수비가 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여기까지는 몰수비나 분자수비가 된다는, 개수비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은 기체이던, 액체이던, 고체이던 모두 쓸 수 있는 공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 상태였고, 그 다음에 기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이 개수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기체일 때만 부피비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질량비는 성립하지가 않아. 몰수가. 왜? 우리가 질량을 구할 때는 개수가 뭐였어? 개수가 반응하는 몰수비였죠. 그럼 질량을 계산할 때 여기다 뭘 곱해야 돼? 화학식량. 기체일 때는 분자니까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잖아. 분자량을. 그러면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량 값은 달라지죠. 예, 개수비는 성립하지만 분자량비가 다르니까 예, 질량비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야. 왜? 질량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개수값과 뭘 알아야 되니까 분자량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피비만 주어지면 문제가 간단해지지. 부피가 몰수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 킬러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무슨 의미가 들어가야 돼? 질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야. 결국 질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개수값과 분자량의 값을, 비율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간단히 얘기했고, 그러면 이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여러분들이 화학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부터 풀라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갖고 풀고 이해하면 수능 볼 때 절대 문제가 안 생겨. 자, 그러면 메테인의 화학 연소 반응식이 나와 있지.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CO2와 H2 됐죠? 그러면 개수비가 얘가 1대 2대 1대 2가 되면 예, 개수비 원자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죠? 이게 개수 맞췄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사용한다 그랬어? 상태를 표시한다 그랬죠? 상태. 그래서 기체였고 얘가 액체구나. 여러분들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개념 설명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얘가 됐을 때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나왔다는 얘기야? 1대 2대 1대 2가 나왔죠? 맞지? 그럼 개수비가 결국 무슨 비가 된다 그랬어? 개수비가 결국 몰수비가 되더라. 그래서 얘네 반응하는 몰수는 얘가 1몰이 반응하면 얘 2몰이 필요하고, 얘가 모두 반응했을 때 얘가 1몰과 2몰이 생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몰수비는 뭐가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몰수는 묶음 단위였잖아.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분자수의 비가 성립하는 게 1몰일 때는 몇 개가 반응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몰일 때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다면 얘는 1몰이 반응했으니까 분자수가 몇 개 들어간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근데 얘는 2몰이니까 여기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지. 이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그러면 이 분자수의 얘기는 이 몰수에다가 뭘 곱해줬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 아보가드로 수는 모두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몰수비가 무슨 비가 된다는 거 알려준 거야? 1대 2대 1대 2가 된다는 거 알려준 거지. 개수비가 된다는 거 알려준 거야. 됐죠? 그 다음 그래서 분자수비가 1대 2대 1대 2가 나온다는 얘기했고,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부피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태가 뭐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 부피라는 말 들어가면 상태가 기체일 때. STP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가 얼마야? 예, STP 조건에서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가 되니까 얘가 뭐야? 1몰이니까 얘가 1몰이니까 여기다 1 곱하기 22.4리터. 이 부피도 어떻게 구한 거야? 몰수 곱하기 부피. 몇 몰의 부피? 1몰의 부피는 모두 같은 거. 기체 종류랑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1몰 곱하기 22, 2몰 곱하기 22.4, 1몰 곱하기 22.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생략이 됐지? 그래서 기체일 때만 성립하니까 얘가 무슨 상태였어? 액체 상태니까 개수비가 부피비가 성립되지 않겠지. 기체일 때만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1대 2대
1 여기까지가 성립하더라 이런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 개수비가 결국 모울수비가 되고 분자수비가 되고 기체일 때 부피비가 성립하더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의 얘기가 나왔죠. 질량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야? 질량을 구할 때는 이 모울수 있죠? 이 모울수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화학식량 분자량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잖아.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 값은 30이니까 2 곱하기 개수가 몰수니까 2 곱하기 32. 그 다음에 얘는 44니까 1 곱하기 44. 그 다음에 얘는 H2O는 분자량이 18이니까 2 곱하기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약분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4대, 16대, 11대, 9. 그럼 위에 있는 이 개수비랑 같지가 않더라. 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질량비를 따질 때는 얘 몰수, 이 몰수는 결국 뭐였어? 개수 값이랑 개수 곱하기 화학식량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개수비가 몰수비가 돼. 기체일 땐 부피비가 되지만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아. 라는 거랑 우리가 질량비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개수값과 분자량 값이 필요해.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게. 얘를.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것도 수능에 한번 나와 있던 문제야.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개수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선생님 식을 쓸게. 그러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해. 상태는 뺄게요. 여러분 상태는 모두 다 기체니까 상태는 뺄게.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랑 H2O가 생성이 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미정계수법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원소의 수가 좀 반응물 중에서 원소가 많은 거 있죠? 얘를 갖다가 1로 놓고 풀면 돼. 여기다가 밑에다 쓸게. 이 개수를 1로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분수가 나오면 무슨 비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정수비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 곱하기 1대. 그럼 여기 봐봐. 질소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 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한 개. 그럼 생성물의 질소로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지? 그러면 얘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가 한 개, 그럼 얘 분자수도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갔어? 원자수니까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 3개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한 분자에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돼? 2분의 3개의 분자수가 들어가면 2개 곱해서 3개의 수소 원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원자수를 맞춰주면 돼? 산소의 원자.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1개.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2분의 3개.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가 필요했다는 얘기야? 2분의 5개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2분의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가면 다 틀리지. 여기 한 분자에 난 2개가 있으니까 개수를 맞출 때는 이 원자수를 나누기 2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필요했다는 얘기야? 4분의 5. 분자수가 이거면 2개 곱해서 2분의 5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천천히 맞춘 다음에 자, 개수는 뭘로 사용한다 그랬어? 정수비를 사용한다 그랬지? 자연수로. 그러면 여기 얘 분모가 제일 큰 얘 4를 모두 다 곱해주면 되겠지? 모두 다 4를 곱해주니까 이때 개수비는 4대 5대 그 다음에 4대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이 개수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그럼 개수비를 찾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야? 산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개정편에서는 이건 개정전에 나왔던 기준인데 개정편에서는 이 개수 맞추는 거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 맞추는 거를 좀 복잡하게 출제하진 않아. 산화환원, 4단원에 있는 산화환원에 개수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하는 건 간단하게 개수의 의미가 무슨 비가 돼? 이런 의미로 출제가 돼. 이런 문제보다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문제를 풀어볼게. 근데 첫 번째 거 여기 보니까
실험 첫 번째는 무슨 관계로 주어진 거야? 질량 관계로. 그럼 질량비가 계수비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 질량비를 몰수 관계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얘 질량이 34g, 얘 질량이 100g. 그럼 뭘 알아야 돼? 몰수 관계를 풀 때는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원자량 값들은 다 주어져. 그럼 얘 분자량 값은 17, 얘 분자량 값은 32니까 어떻게 풀어가면 돼? 얘 34를 1몰의 질량 1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32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몰수로 변형해서 풀어가면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질량비 관계로 풀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질량비라는 얘기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 계수 곱하기 분자량. 그럼 4 곱하기 17 때 5 곱하기 32로 반응하는 게 반응하는 질량비지.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풀어가는 연습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얘는 몇 몰이었다는 얘기야? 2몰. 얘는 몇 몰이었다는 얘기야? 약분되죠? 4로 약분하면 얘가 8, 얘는 얼마야? 25. 그럼 얘가 뭐가 돼? 8분의 25몰이 들어갔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계 반응 물질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한계 반응 물질은 쉽게 가. 모두 반응하는 물질. 예. 얘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5죠. 얘가 4몰일 때 얘는 몇 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5몰. 그럼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했다면 얘는 몇 몰이 필요하는 거야? 4대 5였으니까 얘가 절반이 됐으니까 얘도 절반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분의 5몰이 필요했겠죠? 그럼 성립해 안 해? 얘가 얼마야? 얘가 모두 반응했으면 8로 바꾸자. 8로. 얘가 8로 바꾸면 4배를 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돼? 8분의 20. 얘보다 작네? 그럼 맞네. 얘가 모두 반응하는 한계 반응 물질이죠. 아니면 얘가 모두 반응하려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2몰이 반응해서 8분의 20몰, 2분의 5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계수비가 여기가 4대 4였으니까 생성물 얘는 얼마가 생겨? 2대 2가 되겠죠? 2몰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4대 6이었으니까 2대 3몰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럼 얘가 몇 몰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야? 3몰. 이게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한 물질이지. 그럼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은 얘는 얼마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8분의 5몰이 남아있고, 얘는 얼마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2몰과 3몰. 이렇게 쓰는 연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양적 관계다, 킬러다 할 때 이렇게 반응 후 쓰는 연습도 좀 하고 푸세요. 자, 그러면 얘가 3몰이야. 그러면 얘 질량을 구하라고 나왔죠, 여기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얘 화학식량 18, 18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몇 g이 되는 거야? 네, 54g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억값 구했고, 실험 두 번째 거에서는, 실험 두 번째 거. 얘는 몰수로 줬네, 친절하게. 얘가 4몰, 얘가 2.5몰. 그러면 똑같네. 똑같아. 누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야? 얘가 2분의 5죠? 그러면 얘가 4대 2분의 5. 누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야? 얘가 모두 반응했고, 얘가 4대 5였으니까, 얘가 2몰이 반응했으니까 똑같이? 그럼 반응하는 몰수, 실험 1과 실험 2에 반응하는 몰수는 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똑같이 얼마가 생겨? 2몰과 3몰이 생성돼서, 이번에는 누가 남았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 물질, 여기서는 두 번째는 산소가 한계 반응 물질. 그럼 얘는 누가 됐다는 얘기야? 2대 3.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생성된 일산화질소의 부피를 구하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1몰의 부피 알려줍니다. 뭐라고? 24리터라고 알려줬으니 곱하기 24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생긴다는 얘기야? 48리터가 생성이 됐겠지. 그러면 기니디는 다 질문 끝?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기억. A 반응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9,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10. 그러면 생성물이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기억값. 아까 기억은 여기 구했지 몇 g이라고 그랬어? 54g. 그 다음에 디귿은 이때 니은. 얘 부피값은 얼마 나왔어? 48리터니까 얘는 잘못됐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연습한 건 양적 관계 문제를 풀던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는 문제를 풀던 두 문장 나올 때 어떻게 풀어가는 거 있죠. 난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본 거야. 쉽다, 어렵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쓰는 연습을 해. 양적 관계도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 봐야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 출제는 실험 문제, 계수값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 잠깐 한 문제 정도 살펴보고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수관 선생님이었습니다.